멕시코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칸쿤, 아카풀코, 아니면 그림 같은 해변일까요? 하지만 멕시코에는 이 인기 있는 관광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한 이곳은 울창한 풍경과 풍부한 문화가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날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조개 껍질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부터 악명 높은 카르텔의 위험한 세계까지 이 매혹적인 지역의 15가지 매력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숨겨진 것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1. 현대 마약 밀매의 요람. 시날로아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중심지로 태평양과 시에라 마드레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차로 단 이틀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은 밀매의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날로아를 중요하게 만든 것은 지리만이 아닙니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라파엘 카로 킨테로, 미겔 아넬 펠릭스 갈라르도와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그들의 이름은 힘과 폭력과 동의어가 되어 세계 마약 거래를 재편했습니다. 주도인 쿨리아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부와 통제, 우상이 있는 요새입니다. 이들 인물의 영향력은 이 지역과 전 세계 카르텔 운영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의 체포와 같은 리더십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날로아 카르텔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적응력과 지속적인 운영 능력은 초국가적 마약 밀매의 복잡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역 밀매 그룹에서 글로벌 밀매 강국으로 발전한 시날로아 카르텔은 조직 범죄가 전략적 혁신과 지역 및 국제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시날로아는 어떻게 지역 밀매 그룹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발전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있습니다. 이 불법 물질들. 쿨리아칸, 시날로아의 수도는 6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있는 극단적인 도시입니다.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맨션과 화려한 차들이 존재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거친 현실이 숨쉬고 있습니다. 도시의 묘지는 이 나르코 문화의 반영으로 미니 맨션처럼 보이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무덤들은 대리석, 에어컨, 방탄문, 빛나는 십자가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9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묘지는 자동 조명과 보안 시스템으로 밝혀지고 영묘들은 젊은 고인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종종 그들의 이름은 생략되고 화려함만 드러납니다. 이 문화는 마야광들의 삶을 기록한 나르코코리도스 음악을 통해 확장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래를 금지하고 TV 프로그램을 제한하려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했습니다. 종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약 거래자들의 보호자인 산타 무에르테와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전설적인 로빈 후드 인물인 예수 말베르데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쿨리아칸의 말베르데 성당은 헌금을 남기는 신자들로 붐빕니다. 시날로아의 나르코 문화는 독특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사치와 폭력을 혼합하며 마약 밀매가 경제를 넘어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나르코 문화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날로아 카르텔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3. 시날로아 카르텔의 글로벌 영향력. 2025년 한때 멕시코의 불법 물질 밀매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시날로아 카르텔은 주요 변화를 겪었습니다. 카르텔은 한때 멕시코 거래의 60%를 통제하며 연간 30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분열로 인해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했으며 특히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에게 충성하는 파벌과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들인 로스 차피토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 다툼은 800건이 넘는 사건과 거의 1000건이 실종 사건을 초래하며 시날로아의 경제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날로아 카르텔은 여전히 강력한 국제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며 5개 대륙의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밀수하고 멕시코에서 메삼페타민을 밀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미국 당국은 카르텔 지도자들을 불법 물질 밀매로 기소하며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카르텔은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여 필리핀을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전환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및 대마약 전략을 개정하라고 지시하며 카르텔과 초국가 범죄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의 영향력은 불법 운영에만 국한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4. 지하 터널과 엘 후에르테의 전설. 엘 후에르테는 시날로아의 한자치체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영향으로 이 지역은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물질 밀매의 주요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카르텔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지역의 정체성에 뿌리내렸습니다. 카르텔의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마약 밀수를 위해 복잡한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터널들은 강화된 콘크리트 벽, 환기 시스템, 조명 등을 갖춘 정교한 구조입니다. 2015년에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터널 중 하나는 멕시코의 한 창고와 미국의 한 창고를 연결하며 카르텔의 공학적 기량을 보여줍니다. 엘 후에르테의 전설은 단순히 터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건설하고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이 터널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하며 종종 독창성과 범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이러한 지하 밀수 터널의 발견과 해체는 법 집행 및 국경 보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탐지 기술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 후에르테의 전설은 여전히 지속되며 카르텔 운영의 대담함과 독창성을 증명합니다. 지하 밀수 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날로아는 고대의 풍부한 역사와 조개 껍질로 지어진 특히 신비로운 기념물도 있습니다. 엘 칼론의 피라미드, 조개 껍질로 지어진. 시날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엘 칼론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아마도 이집트의 거대한 구조물이나 아이코닉한 마야 유적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날로아에는 멕시코 최대의 하구인 엘 칼론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특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하구란 강의 담수와 짠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역동적이고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해양 생명체에게 필수적이며 수많은 종에게 보호처를 제공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고대 문명이 이 놀라운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30m 높이의 100m대 80m의 기초를 가진 이 피라미드는 5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돌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와 달리 엘 칼론의 피라미드는 약 2억 7,500만 개의 조개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전이스파닉 문화에서 조개 껍질은 바다, 풍요, 그리고 풍부함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엘 칼론이 의식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으며
종교 축제와 공동체 모임을 개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개 껍질의 더미가 아니라 이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바다와의 깊은 문화적 연결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의식들을 상징합니다. 조개 껍질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고대 문명과 자연과의 연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6. 구금, 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시날로아의 깊이는 고고학적 비밀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귀중한 보물들도 숨기고 있습니다. 금, 은, 납, 구리, 아연이 그 예입니다. 이주에는 코살라, 로사리오, 초아, 그리고 콩코르디아와 같은 여러 주요 광산지구가 있으며 캐나다, 미국,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112kg의 금과 34톤 이상의 은이 이 지역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채굴과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산악 지역에서 땅에서 끌어낸 부가 지역 사회의 생활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광산 지역을 통해 채굴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투어와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시날로아의 채굴 유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고학적 경이로움 외에도 시날로아는 문자 그대로 발 아래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추구하는 여정은 금과 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날로아의 땅 아래에는 현대 문명의 출현 이전에 더 큰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7. 마사틀란의 저니스파닝 문화의 유적. 마사틀란은 광활한 산책로, 멋진 해변,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해안 도시입니다. 태평양의 진주로 알려진 마사틀란은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식민지 시대의 맨션까지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해안의 낙원에는 바다, 해산물, 그리고 야경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2022년 포장 작업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이 아즈텍 문명과 연결된 문화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이 유적은 9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물 중에는 정교한 도자기와 인간 매장 유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의식용련, 즉 종교적 또는 상징적 의식에서 사용된 고대의 파이프였습니다. 매장지는 조개 껍질로 만들어진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매장이 큰 점토 항아리, 즉 올라스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조개 껍질의 존재는 바다가 이들에게 단순한 식량과 어업의 원천을 넘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8. 시날로아의 숨겨진 폭포와 평화로운 탈출. 시날로아 폭포는 사모아의 사바이 섬의 팔라우리 지역에 위치한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멋진 폭포는 바누 강 협곡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사모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입니다. 바누 강 협곡은 가타이바이와 실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깊이는 최대 500m에 달합니다. 폭포는 테엘라기 산과 마판의 산 사이의 고개에서 시작된 신해에 의해 공급됩니다. 물은 거의 수직인 절벽을 따라 아래의 생동감 넘치는 열대 우림 계곡으로 떨어지며 정말로 숨막히는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시날로아 폭포에 가는 길은 울창한 열대 우림과 도전적인 지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실리 마을에서 하이킹을 시작하며 길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이 여정은 힘들지만 끝에 도달했을 때의 보상은 그 노력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시날로아 폭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 관광의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가공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지역사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모아 관광청은 이 매혹적인 협곡과 폭포를 더 넓은 관광 계획의 일환으로 홍보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포가 감각을 사로잡는 동안 시날로아에서 발견된 매머드 화석은 이 지역에 새로운 경외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머드의 수도.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심술궂은 매머드 매니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가족의 많은 부분이 멕시코, 특히 시날로아의 모코리토 자치체에서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여러 매머드 떼가 살았던 증거를 발견하였고, 모코리토는 매머드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지역의 8곳 이상에서 매머드 뼈와 거의 완전한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털이 많은 생물들은 늪과 습지에서 살며 지역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진흙과 퇴적물이 덮여 보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소에서는 송곳니나 이빨만 발견되지만 완전한 골격을 찾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 중 일부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다른 것들은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날로아의 지하에서 이미 매머드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어떤 다른 선사시대의 거인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0. 시날로아 원주율의 유산. 시날로아의 원주율, 특히 마요 또는 요레메는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스페인 식민지 이전, 이 지역은 다양한 토착 그룹의 고향이었으며 마요는 주요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땅과의 깊은 연결로 유명한 마요 사람들은 자연과 전통에 뿌리내린 삶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요어는 카이타 어족에 속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사슴춤과 같은 전통 문화 관습은 여전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마요의 풍부한 역사와 지속적인 문화적 존재를 증명합니다. 농업은 마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들의 전통적인 농업 기술은 지역 경관의 많은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요 사람들은 현대의 도전, 특히 세계화와 도시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관습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 정체성의 침식은 점점 더 우려되는 문제로 젊은 세대가 조상과의 연결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요 언어와 전통의 감소가 시날로아의 문화 정체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 바쿠비리토 운석 우주적 연결. 바쿠비리토 운석은 2063년 시날로아의 렌치토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멕시코에서 발견된 가장 큰 운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운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무게는 약 19.5m 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 4m, 너비는 2m, 높이는 1.75m입니다. 이 철 운석은 주로 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량의 88.94%를 차지하고 6.98%의 니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코발트, 황, 인, 그리고 이산화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9년, 이 운석은 쿨리아칸의 센트로 12코 콘스티투시온으로 옮겨졌고, 이후 2092년에 센트로 데 시엔시아스 데 시날로아로 다시 옮겨져 현재 공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바쿠비리토 운석은 시날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운석이며 멕시코에서 승인된 113개의 운석 중 하나입니다. 이 운석의 발견과 지속적인 연구는 운석의 구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운석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발견 이후 시날로아의 문화 정체성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바디라구아토는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 자부심이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12. 바디라구아토,
시날로아의 유산과 전통의 심장. 바디라구아토는 시날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치체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깊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라구아토라는 이름은 카이타타라스코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많은 언덕의 시내를 의미하며 이 지역의 경관을 잘 묘사합니다. 원래 테바카 원주민이 거주하던 이 지역은 나중에 타라스코와 나와의 영향을 받았으며 17세기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바디라구아토는 성십자가의 날, 봄 축제, 그리고 성주간 행렬 등 활기찬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지역 사회의 강한 종교적 및 문화적 전통을 반영합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도자기, 면실로 만들어진 해머, 그리고 엮은 바구니를 생산하는 숙련된 장인들로도 유명합니다. 바디라구아토의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발전 중 하나는 2023년 9월에 성 유다 다데오의 기념비적인 동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으로 자리 잡은 이 동상은 마을의 주요 종교적 및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역사, 생동감 넘치는 축제, 그리고 장인 전통을 통해 바디라구아토는 시날로아의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날로아의 매력은 축제와 기념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엘켈리테와 같은 숨겨진 보석들이 이 지역 내에 존재하며 그곳에서는 농촌 생활의 색과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 엘켈리테, 색과 맛의 숨겨진 마을. 엘켈리테는 시날로아, 멕시코에 위치한 매력적인 마을로 생동감 있는 색상, 풍부한 역사, 그리고 진정한 멕시코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사틀란에서 북동쪽으로 약 37km 떨어진 엘켈리테는 방문객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전통 농촌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0년대에 세워진 엘켈리테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왔습니다. 엘켈리테라는 이름은 시금치와 비슷한 지역 식물에서 유래되어 이 지역의 농업적 뿌리를 강조합니다.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는 전통 시날로아 요리로 유명한 엘 메손데 로스 라우레아노스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운 돼지고기 요리인 칠로리오와 풍부한 스튜 고기인 비리아와 같은 지역 인기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의 다채로운 장식과 생동감 넘치는 벽화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을을 탐험하다 보면 화려하게 칠해진 집들과 울창한 녹지가 늘어선 자갈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세기 성모 구아달루페 교회도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반영을 위한 평화로운 장소를 제공합니다. 지역공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엘켈리테에는 가죽 샌들과 전통 사탕과 같은 수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장인 상점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또한 싸움딸 훈련 농장으로도 유명하여 이 문화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사틀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엘켈리테는 완벽한 일일 여행지입니다. 많은 가이드 투어에는 지역 농장, 치즈 공장, 그리고 마을의 역사적 명소 방문이 포함됩니다. 마을의 따뜻한 환대와 잘 보존된 전통은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진정한 멕시코 경험을 제공합니다. 14. 시날로아의 토착 언어들. 시날로아는 북서 멕시코에 위치한 주로 풍부한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다양한 토착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마요어는 이 지역에서 진정한 토착 언어로 두드러집니다. 나와틀, 타라후마라, 믹스텍, 자포텍, 야키, 그리고 프레페차와 같은 다른 언어들도 시날로아에서 사용되지만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요어는 우토아즈텍 어족에 속하며 대략 39,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노라 남부와 시날로아 북부에서 사용되며 멕시코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는 마요어를 심각하게 위험한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날로아의 토착 언어를 보존하고 되살리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내 5살 이상의 토착 언어 사용자 수가 15,000명 증가하여 이전 해들에 비해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내 토착 언어와 문화 보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되살리기 노력은 시날로아의 토착 공동체의 문화 유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 지역 사회 워크숍, 그리고 정부 정책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언어 다양성을 지원하고 포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날로아에는 시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평화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슬라 데라 피에드라는 이 독특한 지역과 깊은 연결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15. 이슬라 데라 피에드 숨겨진 평화의 낙원. 이슬라 데라 피에드는 시날로아, 멕시코의 마사틀란 바로 남쪽에 위치한 평화로운 반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섬이 아니라 깨끗한 해변, 맑은 물,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제공하는 고요한 목적지입니다. 방문객들은 마사틀란의 에밀리오 바라강과 미겔 히달고 부두에서 배를 타거나 코코넛 농장을 지나가는 경치 좋은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쉽게 이 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노클링, 카약과 같은 수상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독특한 경험을 원한다면 해안선을 따라 말을 타는 것도 인기입니다. 지역 레스토랑은 훌륭한 시날로아 해산물로 유명하며 아과칠레와 피스카도 사란데아도와 같은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 요리들은 이 지역의 요리 전통을 잘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일일 여행을 위해 오지만 몇몇 숙소가 있어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문 시기는 2011월부터 2004월까지의 건기이며 이때 날씨는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친절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슬라 데 라 피에드는 평화로운 휴식처로 남아있으며 일반적인 관광 인파에서 벗어난 고요한 탈출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매력을 지닌 이곳은 조용하고 진정한 시날로아의 면모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